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6회입니다. 연파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우통을 벗고 가서 해초를 짊어진 채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인상리의 집에 가서 사자했다. 나는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이요. 당신께서 그토록 살이 깊으신 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서로 친해져 목이 떨어져도 괜찮을 친구가 되었다. 사행에 처하던 자를 왕에게 척하였다. 그의 연파는 제나라를 공개하여 격파했으며 2년 뒤에 또다시 제나라의 기업을 빼앗았다. 또 3년 후에는 위나라의 방령과 안양지방을 공략하여 점령하였고 4년 후에는 인상리가 장군이 되어 제나라의 평업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사장군이 진나라 군대를 아리아성에서 크게 격파하게 됐다. 장평의 싸움 있기 8년 전에도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진나라는 조나라의 명장 조사에게 대표하였다. 조사는 원래 세금을 징수하던 하급관리였다. 한 번은 평군의 집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므로 조사가 의법 시행하고 평군의 집의 관리 책임자 9명을 죄형시켰다. 그러자 평군은 크게 노하여 조사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조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또렷또렷하게 말했다. 공자께서는 조나라의 귀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공자의 집에서 조세를 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곧 법률의 효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법률의 효력을 잃게 되면 국가의 쇠퇴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쇠퇴지면 곧 제후들의 침략을 초래하게 되고 제후들이 침략하게 되면 곧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공자께서는 어떻게 공자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거꾸로 공자같이 높으신 분이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가 법률을 준수하면 곧 정부의 상하가 일체가 되고 일체로 되면 곧 국가가 봉화해지며 국가가 봉화해지면 조시의 지위도 공고해집니다. 공자께서 왕의 친족으로서 천하의 경시를 받는 형편이 되어야 하시겠는지요. 이 말을 들은 평군은 조사가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조사를 왕에게 추천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를 재정조사를 담당하는 관리에 임명하였다. 과연 그는 전국의 재정조사를 조리 있게 관리하여 수지 균형을 맞추어 백성들이 부해지고 국고는 충실해졌다. 그 무렵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고 아리에 주둔하였다. 조왕이 연파 장군에게 가서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연파는 길은 멀고 험한 데다가 좁은 지역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다시 악성 장군에게 물어보았으면 역시 같은 대답했다. 다음에는 조사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조사가 대답하였다. 길은 멀고 험한 데다가 좁은 지역이라서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조사의 다음 말은 그곳에서는 마치 두 마리의 쥐가 쥐구멍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 같으므로 용감한 장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결론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왕은 조사를 장군으로 삼아 진나라에 대제가했다. 대군이 한단을 떠나 30리쯤 갔을 때 조사는 군중에 명령을 내렸다. 군사에 대해서 강한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진나라 군사는 무안성 서쪽에 진을 치고서 큰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질러가며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기세가 대단하여 무안성의 기와장이 모조리 흔들릴 정도였다. 이때 조나라의 한 척후병이 빨리 무안을 구원하자고 건의했자 조사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베어 주겠다. 그리고 군령의 보루를 단단하게 하여 28일 동안이나 머물며 진군하지 않고 오직 보루만 튼튼하게 쌓을 뿐이었다. 진나라가 첩자를 보내 군령에 자리하자 조사는 그에게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첩자가 돌아가 진나라 장군에게 보고하자 진나라 장군은 도성에서 불과 30리밖에 안 되는 곳에 주둔하여 진군하지 않고 오직 보루만 쌓고 있으니 아리는 더 이상 조나라 땅이 아니다 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였다. 조사는 진나라 첩자를 돌려보낸 즉시 정군의 명령을 내려 갑옷을 벗고 전무장하여 전속력으로 정군에게 진군하게 하자 이틀이 지나 이미 아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활을 잘 쏘는 병사들로 하여금 아리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게 하였다. 드디어 진영이 완성되었고 진나라 병사들도 이 소리를 듣고 병사들을 총동원하여 달려들었다. 이때 조나라의 군사 허력이 기날 말이 있다고 하자 조사는 그를 불러들였다.
허력은 진나라는 조나라 병사들이 갑자기 이곳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격분한 진나라 군대는 반드시 맹렬한 기사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병력을 집중하여 진지를 두텁게 하고 대기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조사가 그대의 견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자 허력은 저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라고 청했다. 그러자 조사는 그 일은 나중에 한단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허력은 말할 것이 또 있다면서 먼저 아래의 북쪽산을 점령하는 쪽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나중에 가는 쪽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진언하였다. 조사는 이 의견에 동자후 즉시 10,000명의 군사를 출동시켜 전속력으로 증원하여 북쪽산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진나라 군사들이 나중에 달려와 산 정상에 오르려 했으나 끝내 올라가지 못하였다. 조사가 대군을 지하여 공격하자 진나라 군대는 대패를 당하였다. 진나라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아래의 포위망도 마침내 풀려 조사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조해문왕은 조사를 마법군에 봉하고 허력을 국위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사는 영파, 인상여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 장평전투 40만 조나라 군사가 묻히다. 4년 후 해문왕이 죽죠. 그의 아들 효송왕이 즉위하였다. 7년 뒤 진나라와 조나라는 장평에서 대차했다. 당시 이미 조사는 죽었고 인상여 역시 병세가 깊은 상태였다. 조나라는 연파를 장으로 삼아 진나라를 막혔는데 연파는 처음에 따라 피하게 되자 성문을 굳게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진나라 군대가 매일 싸움을 걸어왔지만 연파는 굳게 수비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초조해진 진나라는 조나라의 첩자를 보내 헛소문을 퍼뜨렸다. 진나라는 조나라의 연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다. 오직 조사 장군의 아들 조갈이 장군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조나라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연파를 해임하고 조갈을 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인상여가 말했다. 대왕께서 조갈의 명성만을 들으시고 그를 기용하시려는 것은 마치 거문고 줄을 풀로 붙여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파는 겨우 자기 아버지가 남긴 병법책만을 외울 뿐을 임기의 은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끝내 이 말을 듣지 않고 조갈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조갈은 어릴 적부터 병법을 공부했고 군사를 담론하여 스스로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그와 아버지 조사가 군사 문제를 토론하는데 조사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는 오히려 그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조갈의 어머니가 그 일을 묻자 조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쟁이란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조갈은 말로 너무 쉽고 간단하게 결론을 낸다. 만약 조나라가 조갈을 장군으로 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러지 않고 조갈을 장군으로 삼는다면 조나라 군대를 패망케 할 사람은 바로 조갈이다. 조갈의 어머니는 연파 장군의 후임으로 조갈이 부임하여 장군으로 출정한다는 소문을 듣자 왕에게 편지를 올렸다. 제발 제 아들을 장군으로 삼지 마십시오. 제 남편 조사와 제 아들 조갈은 부자지간이지만 사람됨이 전혀 다릅니다. 제 남편은 음식을 나눠먹는 친한벗이 수십 명이며 벗으로 사귀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상금은 모두 군사에게 나눠주었고 전쟁에 나갈 때면 집안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 괄은 장군으로 임명되자 동쪽을 향해 앉아 조회를 받고 나라에서 받은 상금도 혼자 자기의 땅을 타들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 아비를 따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장군의 임무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자 조갈의 어머니가 말했다. 기어이 제 아들을 장군으로 삼으셨다면 아들이 설사 임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이 의미를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조갈은 연파 장군으로부터 군대를 인계받자 즉시 군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군리를 바꿨다.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 백기 장군 짐짓 폐주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조나라 군대의 술량을 수송하는 보급로를 단절하고 조나라 군대를 서쪽으로 분리시켰다. 이에 조나라 병사들은 크게 동요했다. 식량 보급이 끊긴 지 46일째가 되자 조나라 상하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지역으로 변하게 됐다. 그래서 활로를 뚫기에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드디어 조갈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전나라 군대와 육박전을 지켰지만 이 또한 순가하지 못하고 버키야 조갈은 적의 화살을 맞아 죽고 말았다. 결국 조갈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40만 명을 넘었다. 장평삼에서 성량 후 40만이 넘는 포로들을 바라보며 백기가 말했다. 전에 상당을 함락시킬 때 주민들은 진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조나라로 도망쳤다. 조나라 포로들은 언제 변심할지 모른다. 모두 없어지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리고는 40만 명의 포로를 모두 구덩이에 생매장시켜버렸다. 40만 명의 포로 중 살아남은 자는 어린아이 240명 뿐이었다. 이로써 장평 싸움에서 조나라는 무려 45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던 것이다. 연파 장군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하다. 이듬해 진나라 군대는 마침내 한단을 포위했다. 조나라는 1년 동안 멸망 위기에 놓였으나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으로 가까스로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나라 왕은 조갈의 어머니가 압사한 말 때문에 결국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다. 한단의 포위가 풀린 지 5년 만에 연나라 국상 율봉은 조나라 장병들은 장평에서 모두 죽었고 그들의 어린 자식들은 아직 장수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 연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했다. 조나라는 연파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방기하도록 했고 연파는 연나라 군대를 호에서 대파하여 율복을 죽이고는 오히려 연나라의 도읍을 부여했다. 결국 연나라가 성 5개를 떠지며 화친을 청하여 조나라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나라 왕은 이문이라 하는 곳에 연파를 봉하여 신평군이라고 하고 임시삼국에 임명하였다. 전에 연파가 장평에서 파면됐을 때 연파의 빈객들은 모두 따라갔다. 그런데 이제 연파의 뼈들이 다시 녹아지자 흩어졌던 빈객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이에 화가 난 연파가 버럭 소리쳤다. 모두 나가거라. 그러자 몇몇 빈객들이 말했다. 장군께서 어찌 세상 이치를 모르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은 모두 시장에서 교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군께서 건세가 있으면 몰려고 건세가 이르면 떠날 뿐입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을 탓하시는 것입니까? 6년 뒤에 연파는 위나라의 빈양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뒤 조나라의 조성왕이 죽고 그 아들 도양왕이 즉위하자 이성을 연파 대신 장군으로 삼았다. 이에 분노한 연파가 이성을 죽이려고 하였고 악성은 도망을 쳤다. 연파 역시 위나라 대땅으로 도망갔다. 다음에 조나라는 이목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연나라를 공격하여 우수와 방성의 2개 성읍을 탈취했다. 연파는 대량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위나라는 그를 기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나라는 이때 계속 긴나라에게 패배를 당하여 조왕한 연파를 다시 기용하고자 했고 연파 역시 다시 조나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조왕은 사자를 보내 연파를 만나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연파의 정직이었던 곽해라는 자가 사자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끼어 연파를 비방하도록 하였다. 조나라 사자가 연파를 만났을 때 연파는 아직 힘이 왕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번 식사에서 밥 한 말과 고기 10그릇 먹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말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사자는 기구하여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염장군은 늙었지만 아직 식성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3번 설사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연파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여 그를 끝내 기용하지 않았다. 초나라는 연파가 위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몰래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연파는 초나라 장군을 기용했지만 끝내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다. 그는 조나라의 전사들은 지휘하고 싶구나 라고 말했다. 그는 마침내 초나라의 수치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나라 마지막 명장 이목, 나라와 운명을 함께했다. 이목은 조나라 북쪽 국정을 지키는 훌륭한 장수였다. 그는 대와 안문의 주도하면서 흉노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형편에 맞추어 관리를 배치하고 징수한 세금을 모두 막부로 옮겨 병사들이 식량과 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는 매일같이 몇 마리 소를 잡아 병사들을 먹이하며 활 쏘고 말타는 연습을 지켰다. 또한 경보체계를 중시하고 많은 집사들을 풀어두었으며 전사들을 후하게 되지 말았다. 그리고 그는 흉노가 쳐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경우 재빨리 들어와 수비를 하였다. 만일 적을 사로잡는다고 했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훈령을 전부하였다. 이에 따라 흉노가 침입할 때마다 은밀한 경보체계가 즉시 발령됐고 병사들은 재빨리 성 안에 들어와 수비를 하며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자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흉노들은 이목을 겁쟁이로 생각했고 조나라 군사들 역시 자신들이 장군을 겁쟁이로 얘기했다. 조나라 왕이 이목을 질책하였지만 이목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조나라 왕은 크게 노하여 그를 소환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